안녕하십니까. 국가안전기획부 대공수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7일 울산에서 검거한 북한에서 직파된 부부 간첩 사건과 36년간 활동해온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복 간첩 사건, 그리고 40여 년간 철도, 지하철 등 국가기관 산업에 침투하여 압력해온 지하가족당 간첩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1일 제2야단체인 전국연합산하 울산연합 간부 정모 씨에게 북한에서 왔다는 남녀 2명이 찾아와 공화국으로 같이 가자고 했다는 신고를 받고 국가안전기획부는 이들이 지난 95년 10월 부여에 침투했던 무장간첩 김동식이 운동권 출신 인사들에게 접근한 수법과 유사한 점으로 보아 북한에서 난파된 공작원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용의자를 추정하던 중에 10월 27일 울산 코리아나 호텔 커피숍에 다시 나타나 정모 씨와 만나고 있는 남녀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여 조사한 결과 북한에서 집파한 최정남, 강연정 부부 공작조로 밝혀졌으며 조사 과정에서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복과 서울지하철 간부 심정웅 및 그 일가족이 기히 북한에 포섭된 별개의 고정 간첩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밝혀진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에서 직파한 부부 간첩 사건을 말씀드리면 간첩 최정남은 84년 사리원 대학 4학년 재학 중 공작원으로 선발되었고 강연정은 86년 고등학교 졸업 직후 공작원으로 선발되었으며 90년 11월 공작지도부의 지시로 결혼하여 평양에 5살 난 아들을 두고 있는 실제 부부 공작조로서 10년 이상씩 공작원 교육을 받으면서 4차에 걸쳐 중국 현지 적응 훈련까지 이수한 최정예화된 공작원들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침투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0일, 7월 30일 건총, 독총, 독침, 무전기, 위조 신분증과 공작금을 지급받고 어선으로 위장한 공작 모선으로 남포항을 출발하여 8월 2일 밤 거제도 남방 공해상에서 반잠수정으로 갈아타고 거제도 500m 해상에서 수영을 하여 해금강 갈곤리 해안으로 침투하였습니다. 침투 후 이들은 20여일간에 걸쳐 경주, 부산, 울산, 전주, 광주, 이천, 수원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국내 실정을 파악한 후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구로동 중국 음식점 2층방을 월세 20만 원에 입주하는 등 장기 은신 거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들이 난파시 부여받은 기본 임무는 첫째, 기히 포섭되어 있는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복을 접선하여 활동 사항을 점검하고 그를 통해 서울대 사회학과 김모 교수를 소개받아 포섭하라. 둘째, 서울 지하철공사 동작설비 분소장 심정웅을 접선하여 활동 사항을 독려하고 유사시 서울 지하철을 마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고토록 하라. 셋째, 울산연합 간부 정모 씨와 모 야당의 전주시 완산지구당 상무위원이며 현재 시의원인 박모 씨를 새로 포섭하려는 것이었으며 부차적 임무는 대선 동향 등 남한 정세 자료를 수집할 것, 김정일 장군님께 충성의 선물로 경북대 김순건 교수가 개발한 우량 옥수수 종자를 입수할 것, 대남 공작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시범 실시 중인 전자주민증을 입수할 것,
변절자 황장엽이 있는 장소를 알아볼 것 등의 지시를 받고 난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부부 간첩조는 임무 수행을 위해 지난 9월 10일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복을 최초 접선한 이후 검거될 때까지 봉천동에 있는 그의 개인 연구실에서 총 4회에 걸쳐 접선하면서 고영복에게 그간의 공로로 조국 통일성이 수여됐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활동을 격려하는 한편 서울대 사회학과 김모 교수를 소개시켜 줄 것과 우량 옥수수 종자를 입수해 달라고 요청하고 대선 후 대북 정책 전망, 슈퍼 301조의 영향, 학생운동 전망, 북미 관계가 한국 정세에 미칠 영향 등 4개 항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 공사 심정웅을 6회에 걸쳐 접선하며 조국 통일상 수요 사실을 전달하고 상호 긴밀한 연락을 위해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라면서 공작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으며 암호 해독 및 신형 무전기 사용 방법 등을 교육하고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교실하면서 서울 지하철 핵심 시설의 도면과 유사시 지하철을 마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보고토록 하였으며 전과가 없는 남녀 주민 등록 등본, 초본과 전자주민증을 입수할 것과 김정일 총비서 취임 축하용 충성의 편지를 작성토록 지시하였습니다. 한편 이들의 새로운 보습 대상자 선정 과정을 보면 난파 전 한국에서 발간되는 모 월간지와 모 주간지 및 전국연합, 한총련, 한청협 등의 기관지에 수록된 신상 자료나 기사를 통해 대상자의 사상 성향을 분석하여 북한에 대한 동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 울산연합 간부 정모 씨와 전주시의원 박모 씨를 새로운 보습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의 성향으로 보아 최소한 당국에 신고하는 등 적대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정모 씨에게 먼저 접근타가 검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난파간첩 최정남 강연정은 관악산, 경주 민속공예촌, 봉천동 체육공원 등 6개소에 더벅구를 설치하여 건총, 독총 등 공작 장비를 매몰 은닉한 바 있고 이들이 설치한 것 외에도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공작원들이 기히 설치해 놓은 더벅크 2개소를 포함하면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더벅크만도 총 8개소나 되었습니다. 한편 여자 공작원 강연정은 검거된 후 나는 조국 통일 사업을 위해서 왔으며 김정일 장군을 배신할 수 없다면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다가 검거 다음 날인 10월 28일 아침 신체의 은밀한 부분에 숨겨두었던 독약 앰플을 깨물고 자살을 기도하여 급히 병원으로 후송 치료하였으나 10월 31일 사망하였습니다. 다음은 36년간 간첩으로 압락해온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복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영복은 그동안 보수우익 교수로 행세하면서 한국사회학회 회장, 현대사회연구소 소장, 남북적십자회담 자문위원 등 각종 사회활동을 통해 저명인사로 평가받아 왔으나 서울대 재학 당시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의용군에 자진 입대하였다가 생포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된 바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대학 재학 시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의 삼촌 고정옥도 서울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 중 6.25 당시 월북하여 김일성 대학 교수로 재직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그동안
철저하게 신분을 위장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고영복이 간첩으로 포섭된 경위와 활동 상황을 보면 61년 9월경 이화여대 강사로 재직 시 6.25 당시 월북한 서울대 사회학과 동창생 장내윤의 소개 서신과 월북한 삼촌 고정옥의 서신을 전달하며 접근한 남파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서울대를 중심으로 진보적인 청년 학생들 속에서 조직 사업을 전개하려는 지령과 함께 공수산이라는 공작 부호를 부여받고 공작금으로 당시로서는 거금에 해당하는 미화 1,000불과 난수표 등 통신 문건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후 66년 7월 난파된 여자 공작원과 접선하여 새로운 난수표 등 공작 문건을 전달받고 여자 공작원의 요구에 따라 성북동에 있는 하숙집을 얻어 은신처로 제공해 주었으며 공작원을 대신하여 북한에 안착 신호를 보내는 등 약 1개월간 공작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73년 3월과 7월 2차에 걸쳐 남북 적십자 회담 자문위원으로 평양 방문 시 북측 자문위원으로 위장한 통일전선부 공작원 강장수로부터 남측에서 내일 중대한 수정 제의를 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무엇이냐는 메모를 받고 회담 마지막 날 이산가족 확인 및 상봉을 위한 면회소 설치 등 구체적인 제의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우리 측 회담 전략을 사전에 은밀히 제보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89년 6월에는 남파간첩 최정남이 소속한 사회문화부 공작 담당 과장으로 지금까지 5차에 걸쳐 난파된 바 있는 김낙효와 접선하여 서울대 사회학과 동창생이 운영하는 충정로 소재 십자기원에 딸린 작은 방을 은신처로 주선해 주는 한편 공작원으로부터 서울대 사회학과 김모 교수를 소개해주고 남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김모 교수 문제는 알아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핵무기 문제는 박 대통령이 미국의 견제로 원자탄을 만들지 못했다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우리말을 영어 알파벳으로 조립하여 제출하였으며 또한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전신주 밑에 앞으로 사용할 더보크를 설치하기로 약정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외로 도주하여 접선키로 하고 홍콩, 중국 등 2개소의 연락 주소를 받았으며 앞으로 난파될 북한 공작원과 접선 시 신분 확인용 인식표로 사용하기 위해 구리로 메라를 만들어 서로 반쪽씩 나누어 소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번에 난파된 최정남 부부 간첩과는 반쪽 메달로 신분을 확인한 후 봉천동 개인 연구실에서 4회에 걸쳐 접선하는 과정에서 최정남이 우리가 온 것이 부담스럽지 않느냐고 염려하자 북이면 어떠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무실에 자주 오라고까지 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고영복은 난파 간첩으로부터 대선 후 대북 전청 전망 등 4개 항에 대한 정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메모 지시문을 받고 대선 후의 대북 정책은 누가 되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슈퍼 301조가 미치는 영향은 한국은 군사적 보장을 조건으로 경제적 양보를 하게 될 것이다. 학생운동은 통일 문제에 대한 욕구 불만이 한국 학생운동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북미 관계는 불언간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에 11월 1일 북한 공작원 또는 고정 간첩으로 추정되는 자로부터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 급히 북경으로 출국하여 북한 대사관으로 들어가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최정남이 요청한 지시문과 자신이 작성한 정세 분석 보고서 이메일을 찢어 휴지통에 버린 것을 수사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영복은 61년 포섭된 이후 철저히 신분을 갖추고 36년간이나 북한 공작원 6명으로부터 지령을 받으며 간첩 행위를 해온 엘리트 지식인 고정 간첩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국가기관 시설인 서울 지하철에 침투 압력해온 심정훈과 그 일가의 간첩 활동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정훈 일가는 당숙, 심응섭, 웅섭의 3형제가 6.25 당시 모두 월북한 후 그중 심응섭이 공작원으로 수차 난파된 것을 계기로 심정훈 및 조부 심상형, 육촌 동생 심재훈 등이 간첩 활동을 하고 있고 숙모 김유순, 친동생 심재만, 육촌형 심재천 등은 이를 지원하는 등 일가족이 이른바 지하가족당을 구축하여 김포군 대곡면 본가를 난파공작원 은신처 및 연락 거점으로 삼아 압력하여 왔습니다. 심정웅이 포섭된 경위를 보면 중학교 2학년을 휴학 중이던 16세 때인 1958년 9월 난파된 당숙 심응섭을 따라 입북하여 간첩 교육을 받고 철도를 마비시키면 남조선 해방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므로 교통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졸업 후에 철도 분야에 취업을 하라 라는 지령과 철도를 의미하는 뜻에서 철마산 66호라는 공작 부호를 부여받고 귀환하여 지령대로 교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철도청 청량리 기관차 사무소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66년 4월 재차 입북하여 철도의 핵심 시설을 요해하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동조자를 포섭하라는 지령과 무전기 등 통신장비 및 공작금으로 미화 1,000불, 화나 300만 원을 받아 귀환하여 계속 철도청에 근무하던 중 84년 서울 지하철 공사가 발초하자 서울에서 공작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자원하여 서울 지하철 공사로 옮겨 지금까지 시설 분야에만 계속 근무하여 왔습니다. 또한 심정훈은 89년 난파된 김낙효와 11회에 걸쳐 접선하면서 그동안 동제 세력을 규합하려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결성한 초, 중, 고교 동창회 및 지하철 공사 내 각종 친목 모임 등 8개의 회원 면담과 사조직 구성 현황을 보고하고 독약 앰플, 무전기, 난수표 등 공작 장비를 받아 더복해 은닉하고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승용차 구입 비초로 공작금 300만 원을 수수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난파된 부부 간첩과 6회에 걸쳐 접선하는 과정에서 김정일 장군님 영도하에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의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의 맹세문을 작성 제출하였으며 자신의 차에 부부 간첩을 태우고 한강 고수부지, 관악산 던지를 돌아다니며 신형 무전기 사용 방법 등을 교육받고 지령에 따라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보안공사 직원 신분증, 지하철 공사 직원 인사기록 카드, 친목개원 성량 분석 내용, 지하철 노조의 배후 실력자인 전 지하철 노조위원장 정모 동향과 그간 수집해 놓은
청둥소리, 지하철 노조 소식, 임투 소식 등 노조 관련 자료를 보고하였으며 더욱이 심정훈, 김일성, 김정일의 교실하면서 지령받은 지하철을 마비시키는 방안에 대하여서는 지하수를 관리하는 집수정과 전기를 관리하는 변전실을 파괴하면 지하철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등 핵심 시설 현황과 설치 장소를 보고하고 유사시 핵심 시설을 마비시키기 위해서는 혼자 임의로는 안 되고 북에서 인력을 지원해주면 가능하다는 보고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정웅은 철도와 지하철의 핵심을 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북한 공작 지도부가 어릴 때부터 계획적으로 양성하여 국가기관 시설인 철도 및 지하철에 침투시켜 39년간이나 압력토록 한 고정 간첩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심정웅의 육촌 동생 심재훈은 67년 난파된 숙부 심웅섭을 따라 입북하여 노동당에 입당하고 가능한 한 서울에서 장기 잠복하라는 지령과 무전기 등 간첩 장비를 받아 귀환한 후 서울로 이주 잠복 중에 있었으며 숙모 김유수는 공작 장비 전달 및 난파 공작원 은신처 제공 등 연락책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한편 이번에 압수된 주요 간첩 장비는 건총 3정, 실탄 170발, 독총 4개, 독침 14개, 독약 앰플 6개 등 인명 살상용 장비 총 10종 205점, 무전기 6대, 난수표, 암호 해독 책자, 은서 시약 및 용지 등 통신장비 16종 94점, 위조 주민등록증 3회, 위급시 사용할 위조 경찰관 신분증 1매와 공작금 3천여만 원 중 사용하고 남은 2,300만 원과 특히 심정웅의 주거지에서 폭발물 점화 휴지 및 도화선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간첩 사건 수사를 통해 그동안 발생했던 테러, 납치 사건이 북한 공작 부서에서 저지른 만행이었음이 규명되었는 바 금년 2월 15일 분당 서현동에서 발생한 기순자 이한영 피격 사망 사건은 북한 사회문화부 소속 테러 전문 요인인 최순호와 성명미상 20대 남자 등 2명으로 구성된 일명 순호조라 불리는 특수공작조가 사건 발생 약 1개월 전에 난파되어 자행한 사건으로서 이들은 북한 귀환 후 영웅 칭호를 받고 향후 재차 난파할 것에 대비하여 얼굴 성형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정남 부부 간첩이 난파 전 공작 지도부로부터 대상자 접촉 시 특수조가 이미 심부름 센터를 이용해 탄로가 났으므로 이번에는 심부름 센터를 이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또한 비상시에는 특수공작조가 귀환 전 봉천동에 매몰해둔 공작 장비를 발굴해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어 봉더보크를 발굴한 결과 독침 10개를 넣어둔 분당 서현동에 있는 한솔 외국어 학원 명의로 된 편지 봉투와 무전기를 포장한 1월 20일자 생활정보지 교차로가 발견되어 난파간첩 최정남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78년 8월 6일 군산 앞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실종된 당시 군산 공고 1년생 김영남은 대남 침투 공작을 담당하는 작전부 소속 공작원 3명이 6.25 때 월북자는 나이가 많으므로 새로 남조선 사람들을 납치하여 공작에 이용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난파되어 동년 8월 5일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김영남을 납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같은 시기인 78년 8월 10일 전남 홍도 해수욕장에서 실종된 당시 천안 농고 3학년생 이명우와 천안 상고 3학년 홍금표 등 2명도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되어 현재 대남 공작 요원들에게 남한 실상 및 말씨 등을 교육하는 이른바 이남아 교육 교관으로 활동 중에 있는 바, 이번 난파된 최정남 부부와 95년 부여 침투 간첩 김동식이 이들에게서 이남아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사 결과에 따라 난파 간첩 최정남에 대해서는 간첩 신문을 계속해서 그간의 행적 등 실체를 완전히 규명한 후 별도 처리하고, 구속된 고첩 고영복, 심정웅, 심재훈, 김유순 등 4명은 오늘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난파 간첩과 국내 고천망의 진술에 따라 각 분야의 관련 혐의자 등 200여 명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 및 동향 내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사 결과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청신 대공수사 특별보좌관이 이번 간첩 사건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